안녕하세요. 범떡입니다. 저번 영상에서 늑연굴염 영상을 많이 올렸는데 댓글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. 이거 생각보다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거 달고 다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화면 보시다시피 댓글 100개나 달렸네요. 지금도 계속 달리고는 있는데 뭐 조회수가 엄청 많진 않지만 지금도 뭐 한 120개, 지금은 제가 지금 영상 만들고 있는 이 시점에는 120개입니다. 그래가지고 뭐 많은 분들이 답글 올려주시고 해서 제가 이 화면에 띄워드리면서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그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보시면 여기 단백질 바라시라고 닉네임이 되어 있는데 3대 이런 거 운동을 많이 하셨나 봐요. 렉풀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요, 딥스죠, 딥스. 딥스를 하실 때 뚝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뭐 중앙이 아프다 이런 식으로 제 증상과 거의 흡사하죠. 저연 치유가 잘 안 돼서 계속 고생 중이었고 2, 3년이나 되셨다고 이게 만성이 됐는지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네요. 최근 운동도 안 하는데 다시 심해져서 병원 또 여러 곳 다녔다. 근데 결국은 그거죠. 딥스죠, 딥스. 턱걸이도 턱걸이지만 늑연걸염 여기 많이 걸리시는 분들은 딥스를 하다가 많이 걸립니다. 이 딥스를 하다 보면 이제 중량이 뭐 어깨에도 많이 다치지만요, 우리 가슴에도 흉골 여기도 많이 염증이 생깁니다. 그래서 딥스는 제가 추천을 많이 안 합니다. 이거 걸리고 난 뒤로는 딥스는 득보단 실이 많다 생각해서 추천 자체를 안 드리고요. 걸리신 분들은 특히나 만약에 다 나으셨더라도 다시 운동을 하실 때 딥스 안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중요한 게 뚝소리가 난다는 거죠. 이게 염증이 난다라는 것은요, 뚝소리로 알 수 있습니다. 늑연골염 걸리시는 분들 중에 공통점 중에 하나가 뚝거리는 거죠. 뚝거리면 시원한데 한 5분, 10분 뒤에 되면은 다시 이전에 아팠던 것보다 훨씬 더 아프고 답답해요. 뚝소리는 절대 내면 안 됩니다. 네. 네, 뭐 다른 댓글만 봐도 또 그 말 또 하죠. 딥스 할 때마다 흉부 중간 부분이 아프다. 또 푸시업도 나름 이게 또 자극이 오나 보네요. 이게 가슴에 자극을 주는 자세. 결국은 가슴 쪽에 이 자극을 너무 강하게 주다 보면 염증이 생긴다.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그 장재민님께서 온찜질이나 냉찜질은 얼마나 하냐고 물어보시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 찜질도 많이 좋다 해서 처음에는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. 근데 냉찜질을 더 많이 했고요. 온찜질, 냉찜질 번갈아 가면서 하면 좋다고 많이 들었습니다. 냉찜질을 많이 한 이유는 냉찜질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요게 마취 효과가 있어서 냉찜질 많이 했고, 온찜질은 제 개인적으로는 온찜질 하니까 좀 더 아픈 느낌이 들어서 저는 냉찜질 더 많이 했어요. 냉찜질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정형외과 말고 마취 통증 외과 가도 될까요 하는데, 이 병원 있잖아요. 병원은 한의원을 가도 되고 정형외과 가도 되고 뭐 흉부외과 가도 되고 마취 통증외과 가도 됩니다. 어느 과든 상관이 없어요.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. 의사가 알아야 됩니다. 늑연골염이라고 했을 때 제가 어느 병원에 가면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요. 이게 이해합니다. 왜냐면 병 자체가 뭐 그렇게 유명한 병도 아니고 우리가 걸리는 사람들만 알잖아요. 뭐 헬스인들 아무한테나 가봐요. 뭐 물어봐도 늑연골염이 뭔지 물어보면 잘 모를 겁니다. 그것처럼 아무리 흉부외과, 그다음에 뭐 한의사 등등 되셔도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어느 병원을 가시든지 늑연골염이라고 이렇게 제가 인터넷에서 쳐봤는데 그건 것 같다,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냐고 의사분께 여쭤보시고, 잘 모른다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도움이 잘 안 되겠죠. 그 부분에 있어서
잘 아시는 의사분과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. 그게 가장 중요하고 과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의사한테 가도 되고요. 정형외과 가도 되고 마취통증외과 아무 데나 가도 됩니다. 잘 아시는 분께 상담을 하시길 바래요. 네, 다음은 따로 도움되는 영양제 같은 거 있냐라고 물어보셨는데, 안 그래도 옛날에는 영양제 이런 맥락으로는 제가 찾아보진 못했는데, 안 그래도 요 댓글 보면서 좋은 영양제가 있나 싶어서 진짜 나름대로 아직도 저는 다 나았지만 영양제 뭐 이런 거 찾아봤거든요. 근데 영양제 같은 거는 비타민 D, 우리 햇빛을 볼 때 뭐 얻을 수 있다 하는 이 비타민 D가 늑연골염에 좋다라는 무슨 정확하게 알진 못하겠지만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. 저도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알아낸 건데 비타민 D를 먹어주면은 도움이 될 수도 있다. 그렇게 말들을 하시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. 결국 혈액 순환이 중요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혈액에 좋은 영양제, 뭐 오메가3라든지 그다음에 혈액순환에 좋은 혈액순환제를 먹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. 우리 하지정맥류 같은 것도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생기는 건데 혈액순환이 잘 되게끔 도와주는 정맥순환류의 약들 있잖아요. 그런 걸 처방받아서 복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뭐 제가 의료인이 아니어서 뭐 어떻게 해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. 근데 최대한 저도 알아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. 뭐 결국은 선택은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. 뭐 주사를 맞든지 약을 먹든지 뭐 그런 거에 있어서는 본인이 결국 선택해야 되고요. 제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고 해서 그렇게 꼭 따라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. 근데 제가 볼 때는 비타민 D 괜찮고요. 저도 지금 먹고 있고 혈액순환이 결국 염증엔 중요하니까 정맥순환제 이런 것도 먹어보는 것도 괜찮다.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이라는 분께서 가슴 운동하고 늑연골염 증상인 것 같다.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아픈 것도 좀 덜하고 누르면 아픈 정도인데 하체랑 팔 정도 해도 되겠네. 이런 말 또 많이 하시죠. 저도 처음에 생각했고요. 팔 운동해도 될 것 같다. 왜냐, 가슴만 아픈 거니까요. 등 운동하면 안 되느냐, 가슴 아픈 거니까. 근데 제 생각에는요, 어, 통증이 덜하다 하면 통증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한 정도로 운동하면 됩니다. 근데 이게 좀 장기적으로 가잖아요. 그럼 제 경험상에는 팔만 해도 가슴이 자극이 안 갈 순 없어요. 그래서 결국은 통증이 더 악화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하체는 괜찮습니다. 이제 저도 한창 아플 때도 하체는 했거든요. 오히려 이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니까 하체랑 달리기는 꾸준히 했고요. 팔이나 어깨나 다른 부위 있잖아요, 상체는 일지 안 했습니다, 저는. 왜냐면 여기 자극이 가더라고요, 결국 가슴이. 수행 도중에 그러니까 통증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. 수행 도중에 어, 만약에 아프다, 뭔가 자극이 이상하게 온다, 좀 느낌이 이상하다 그러면 중단하시는 게 좋고요. 뭐 가슴에 무리가 크게 안 오는 것 같은데 해볼까 싶을 정도면 좀 강하게 말고 약하게, 완전히 나을 때까지 약하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네, 팽님 감사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뿌듯합니다. 이런 분들이 감사하다고 인사하면 전 뿌듯하죠. 네, 다음 호야 존님. 목 디스크와 가슴 통증으로 인해서 1년이나 쉬었다. 아유, 매우 안타깝네요. 물리치료도 많이 받으셨고 약침, 도수치료, 충격파 치료, 많은 치료도 받으셨고 근데 결국 이거죠. 증상이 쇄골 밑에 눌렀을 때 통증을 유발한다. 또 어깨를 으쓱했을 때 아프고 가슴 피거나 옆으로 누웠을 때 아프다. 이 말이죠. 요게 늑연골염과 관련이 있겠나? 그거를 이제 물어보셨는데, 정확하게 이건 늑연골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. 제가 뭐, 저도 전문적으로 이걸 알고 그런 게 아니고, 제 경험에 의해서, 그거랑 비슷한 증상이다. 그러면
늑연골염이라고 추측하는 거지. 뭐 이게 딱 늑연골염이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지만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왜냐면 증상이 비슷하니까 궁금하시겠죠. 근데 일단은 뭐 요거에 있어서는 제가 정리해 드리자면 제가 겪은 증상에 대해서 딱 말씀을 드릴게요. 저는 일단 뚝소리, 가슴을 펼 때 뚝소리가 났어요. 그 다음에 가슴을 펼 때 이렇게 제낄 때요, 뒤로. 그리고 웅크릴 때 다시 앞으로 이렇게 등을 말 때요. 그럴 때 가장 통증이 심했고, 그 다음에 손으로 요 손바닥 있잖아요. 손바닥으로 가슴 중앙 흉골, 요 뼈 있는 부분을 꾹꾹 누르면은 아프고, 그렇게 딱 요렇게입니다. 옆으로 누웠을 때도 자극이 가니까 좀 충격이 가니까 좀 찌뿌둥한 느낌이 들고 그러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네 개죠. 뚝소리 났을 때 시원했는데 10분 뒤면 더 아파지고 뭔가 압통이라는 게 누르는 듯한 짓누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. 이렇게 증상이 나타났어요. 저랑 비슷한 증상이라면 아마 늑연골염이 맞을 겁니다.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어, 거의 맞을 거예요. 염증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늑연골염, 뭐 흉골, 연골염, 뭐 말은 많던데 비슷한 종류의 어떤 병일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거 물어보실 때는 제가 지금 딱 말씀드리는 요 네 가지, 요거가 나타나신다. 그러면 늑연골염이 맞을 겁니다. 네. 네, 다음 하니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. 완전 저라고. 아침에 일어나면 더 뻐근하고 뚝뚝 소리 나야 편해진다. 완전 똑같죠? 뚝 소리 나야 편해진다. 이 말은 거의 제가 봤을 때 뚝 소리 난다. 이 말 나오면 거의 늑연골염입니다. 뚝 가슴에서 뚝 소리 난다는 게 상상이 안 되거든요. 일반 사람들한테는. 그다음에 생리할 때 가슴 뭉침이 더 아프다. 여성분이잖아요. 사실상 여성분들한테 이 늑연골염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 찾아봤는데.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경우이고 어, 사실상은 이제 운동 좋아하고 특히나 헬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죠. 일반 남자, 일반 여자를 이제 비교했을 때는 일반 여자가 더 많이 걸린다는 거고 제일 많이 걸리는 분들은 결국은 여기 가슴 운동 하다가 거의 다치기 때문에요. 헬스 좋아하는 남자들이 더 많죠. 하여튼 그렇고 이 운동도 계속 하셨나 봐요, 한이님께서. 예, 운동 때문인 줄 모르고 계속 운동을 하셨다. 운동을 쉬어 보시겠다 그랬는데 예, 쉬는 게 가장 맞고요. 사실 2년이나 되셨다 그러면 계속 장기적으로 이 병을 달고 계셨다는 거니까. 그리고 운동 때문인지 잘 모르셨다 하니까 참 안타깝네요. 와, 빨리빨리 이걸 알게 되었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이게 처리할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된지 참 궁금하네요. 쉰다고 하셨는데 잘 돼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운동 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네, 네 다음 이 댓글 제가 편집 실력이 완전 꽝이어서 만드는 것도 뭐 처음 해봐가지고요. 캡처 도구 가지고 이렇게 찍어 온 건데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저도 늑연골염 진단을 받았습니다. 병원을 가셨네요. 네, 2달 정도 지났는데 약을 먹을 때는 괜찮아서 운동을 했는데 다시 아파졌다. 결국 그렇죠. 이게 한번 걸리면은 재발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잘 간수를 하셔야 됩니다. 가슴 평평한 쪽 부분 위쪽을 누르면 아프다. 앞으로 숙여도 아프다. 증상이 거의 비슷하잖아요. 그러니까 의사도 늑연골염 진단을 한 것 같습니다. 이런 증상도 있었냐 물어보셔서 제가 누르면 아프고 웅크리면 아프다라고 답글을 남겼습니다. 확실히 약을 초창기에는요 약을 딱 먹으면 약이 잘 듭니다. 이거 오래 가지고 갈수록 약 먹어도 효과가 없거든요. 제가 장기적으로 가본 사람이라서 아는데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어, 약을 먹어도 효과가 잘 없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많은 분들한테 뭐 DM도 받았고 뭐 답글도 보고 했는데 저도 많이 물어보거든요.
가르쳐 주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물어도 많이 봐요. 어떤 증상이 있는지,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앓으셨는지 뭐 이런 거 물어보면, 장기적으로 저처럼 앓으신 분들은 약을 먹어도 효과가 별로 없고요. 어, 얼마 전에 좀 이렇더라 해서 약 드신 분들은 금방금방 낫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저도 그런 거 많이 알아냈고, 그다음에 여기 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, 이분은 최근에 답글을 다셨는데, 이분 또 어, 다 나으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도움이 되고자 답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.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분이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, 결국은 이분 또 저처럼 말하는 게 똑같죠. 혈액순환이 중요하다. 염증 때문에 답답한 느낌이 든다. 뭐 그때 병원 가셔서 흉골염이었다. 근데 소염 진통제 받고 아플 때 먹고 쉬라 이 말밖에 안 하죠. 그냥 운동을 2주 넘게 쉬는데 통증은 줄어드는데, 이분이 어떻게 나았냐 하면은 목욕탕 가셨다 이렇게. 목욕 가면은 혈액순환이 많이 되니까요. 결국은 염증에는 혈액순환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. 그러니까 결국은 이겁니다. 그때도 정리해드렸지만, 이게 오래 가든 빨리 낫든 결국 중요한 건 혈액순환이죠. 염증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슴 염증만 그런 게 아니고, 뭐 손목에 염증 나도 그렇고, 뭐 어깨에 염증 나도 그렇고, 결국은 염증은 혈액순환으로서 나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. 어, 통증을 줄여주는 것도 좋지만 결국 혈액순환이 핵심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염증이 커가지고 통증이 있을 때는요, 운동을 하시면 안 되겠죠. 아프니까요. 아픈데 어떻게 또 운동을 하겠습니까? 할 수도 없고, 하면은 오히려 염증은 더 커집니다. 하지만 염증이 좀 줄고 염증이 완화된 상태에서 조금 남아 있는 거 있잖아요. 그런 거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 부분에 열감을 주면서요, 혈액 순환을 유도하면은 오히려 빨리 낫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. 이분께서는 이제 목욕탕 가는 걸로, 운동 대신에 목욕탕 가는 걸로 이제 혈액 순환을 어, 이렇게 유도를 하셨네요. 아주 영리한 그런 방법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. 네, 제가 가지고 온 댓글은 이게 다고요. 너무 많아서 다 들고 오기는 힘들어서, 일단은 특정 겹치는 것도 많아서 특정 댓글을 제가 그냥 집어 와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방식으로 영상을 찍으려고 한 건데, 제가 뭐 말을 조리 있게 하고 그렇게는 잘 못해서 일단 그냥 이야기하듯이 그냥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. 도움이 많이 되실지 모르겠지만, 늑연골염을 앓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요 유튜브도 지금 올려놨지만,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인스타 아이디 제가 올려놨죠. 어, 인스타 아이디로 제가 DM을 주시면 제가 받고, 그거에 맞게 또 문의도 금방금방 제가 받아드리거든요. 받고 또 답해드리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